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리노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중도퇴사자, 이직자가 5월에 하게 되는 연말정산, 즉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5월에 하는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정식 명칭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과 이직자 연말정산을 다룰 예정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명칭 대신에 5월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등의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할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 소중한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남들이 13월에 월급을 받을 때쯤이면 내 건 어떻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경우를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년에 퇴사해서 현재까지도 직장이 없는 경우, 두 번째로는 작년에 퇴사하고 작년에 이직에 성공한 경우, 세 번째로는 작년에 퇴사해서 올해 이직에 성공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할 테니 세금 환급을 잘 받아보자고요. 첫 번째로는 작년에 퇴사해서 현재까지 직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전 직장에서 중도퇴사 정산을 해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 급여 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급여 명세서에 땡땡땡땡 정상분 이런 식으로 항목이 짜라락 들어가 있으면 중도퇴사 정산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급여 명세서를 못 받아서 잘 모르겠다 이러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거나 급여 명세서를 달라고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도퇴사 정산을 받았다면 5월 달에 연말정산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의를 해봤더니 중도퇴사 정산을 안 했다고 한다면 5월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중도퇴사를 하면서 정산을 했지만 세금을 환급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중도퇴사자용 원천징수 영수증을 전 직장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 이상일 때는 5월 달에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하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중도퇴사 정산은 일반적인 연말정산처럼 세세하게 계산된 것이 아니라 표준 금액으로 계산된 것이라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귀찮음을 감수하고 신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얘도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세금을 뱉어낼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중도퇴사 정산을 못했거나 중도퇴사 정산을 했지만 소득신고를 한 번 더 해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기존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공제기간은 수입이 있었던 달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로 8월 달에 퇴사를 한다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만 체크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에 퇴사해서 작년에 이직에 성공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현재 다니는 직장의 담당자분이 도움을 주실 수 있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가 조금 수월해져요. 첫 번째로는 동일하게 전 직장에서 중도퇴사 정산을 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중도퇴사 정산을 했다면 5월 달에 연말정산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전 직장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을 해서 현 직장에 제출을 해야 연말정산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 직장에서 중도퇴사 정산을 안 했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전과 같이 5월 달에 이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홈택스에서 기존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면서 공제 기간을 1월부터 8월까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전 직장에 연말정산용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할 때 함께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연도에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2023년 1월에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현 직장과 전 직장을 모두 선택을 하고 공제기간은 급여를 받지 않았던 9월과 10월을 빼고 선택을 해서 한 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전 직장 정보가 따로 나오지 않는다면 5월 달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연도에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을 할 때 한 번에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다면 5월 달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퇴사하고 올해 이직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한 것과 똑같이 전 직장에 중도퇴사 정산을 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중도퇴사 정산을 했다면 5월달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지만 추가 세금 환급을 노린다면 귀찮음을 감수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중도퇴사 정산을 안 했다면 2022년에 퇴사한 직장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3년 5월에 개인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 직장과 전 직장의 회계연도가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진행 방식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해요. 2022년에 소득이 발생한 기간만 체크해서 공제 기간을 1월부터 8월까지만 선택을 하는 거 이제는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의 연말정산은 2024년 1월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중도퇴사 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이든지 상관없이 5월 달에는 연말정산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중도퇴사 정산을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세금 환급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중도퇴사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각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퇴사를 하고 현재 이직을 했거나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5월 달에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공제 기간은 급여를 받았던 1월부터 8월까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작년에 퇴사해서 작년에 이직을 한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연말정산 서류를 받을 수 있다면 현 직장에 제출을 해서 한 번에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전 직장에서 그런 서류를 받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5월 달에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공제 기간은 급여를 받지 않았던 9월과 10월을 빼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요청을 이렇게 받아서 영상을 만든 건 처음이라서 따로 공부를 좀 많이 해보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이직하시고 연말정산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어요.